이제 남아있는 부분 위치 관계를 조금 살펴봅시다. 위치 관계를 조금 살펴볼 건데 외접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외접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점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생각을 하면은 위치 관계 아직 남아있는 거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안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만난다고 할까? 그래서 만난다고 칩시다. 안쪽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안쪽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까지 거리 있을 거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큰 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었다고 칩시다.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심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 거리를 d라고 둔다라면 그럼 여기 딱 만족되는 거잖아. 따라서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는 거야. 근데 무조건 양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차이가 누구랑 같아야 돼? 중심 거리랑 같으면 되시겠죠.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있어요? 내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보고 싶어. 뭐 하면 된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연립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원을 연립해 주시면 얘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하나 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내부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내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얘를 딱 이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중심 거리가 되겠죠? 중심 거리 D가 될 텐데 반지름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요만큼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둡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라지 r이 되겠죠? 됐죠? 여기서 라지 r이 됩니다. 그러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뺍니다. 차이를 구하는데 자, 중심 거리라는 녀석이 분명히 어떻게 되니? 차보다 더 작잖아요. 심지어 더 작습니다.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고 됐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중간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녀석들이 있었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을 때 자, 이렇게 된다라고 뒀고 얘를 스몰 r, 얘를 라지 r이라고 뒀었을 때 자, r이랑 스몰 r을 더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중심 거리가 되더라. 자, 위치 관계를 할 때는 그림을 그립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관계식을 이끌어내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또 이거 외운다고 난리치지 말고 그림을 그리시고 셋 중에 하나잖아. 차냐 합이냐. 맞죠? 차냐 합이냐. 차와 합과 그 다음에 중심 거리를 비교해 주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도 뭐 이렇게 교선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연립을 하시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끝. 자, 합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과 원이 있는데 원과 원이 외부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외부에서 만납니다. 자, 얘를 외부라고 부르는 거고 얘도 접접인데 내접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외접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외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내부가 되겠죠. 오케이? 자, 얘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있게 돼버리면 중심 거리가 누가 보더라도 맞지? 누가 보더라도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요.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합보다 누가 더 크다? 그렇죠. 중심 거리가 더 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를 좀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공통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공통접선이 있어. 여기도 공통접선이 있어요. 공통접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자,
자, 첫 번째 공통접선. 자,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 접선을 기준으로 두 원이 같은 방향에 있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에 있다. 접선을 기준으로 바깥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공통 외접선이 있으면 공통 내접선이 있냐고? 당연히 있죠.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직선의 안쪽, 직선의 안쪽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토탈 공통 접선이 지금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자, 물어봅시다. 얘 공통 접선 몇 개 있을까? 외우지 말고 공통 접선 그림으로 봤을 때 몇 개 있을까? 한 개입니다. 한 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몇 개입니까? 몇 개가 되죠? 세 개. 됐어? 세 개. 몇 개 있습니까? 없죠.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지. 맞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통접선의 개수들로 우리가 뭔가 위치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얘는 공통접선이 한 개 있어요. 얘는 없어요. 0개 있습니다. 0개 있습니다. 얘는 공통접선이 몇 개 있다? 3개 있습니다. 얘는 공통접선이 4개 있는 거고 4개 있는 게 너무나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 됐어? 자, 가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공통접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단순히 개수가 몇 개인지로 끝낼 생각은 없겠지. 거기 문제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을 딱 연결합시다. 딱 연결하게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합동이 있을 거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닮음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합동과 닮음 이용하시면 된다. 닮음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볼게. 얘가 1이야. 얘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얘 반지름의 길이가 2였다고 칠게. 됐어? 자, 얘가 1이고 얘가 2였다고 칠게. 됐어? 몇 대면? 몇 대면? 1대 2. 그러지 말자. 몇 대면? 1대 1. 1대 1입니다. 1대 1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죠. 몇 대 몇으로 닮았어요? 1대 2로 닮았죠. 이 삼각형의 값 2, 이 삼각형의 값 1이야. 대응변이 1대 2라고. 그래서 1대 1로 닮았어요. 사이즈는 물론 이렇게 보이긴 하겠지만.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를 이용하면, 그렇지, 닮음을 이용하는데 뭐다? 반지름의 비를 좀 관찰한다는 얘기야. 반지름 비를 조금 관찰하자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립니다. 내리고 뭘 해준다? 또 중심선을 있습니다. 직각선 또 나오네. 직각선으로 또 나옵니다. 맞죠? 직각선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닮음들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 자, 닮음을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어디다? 보조선을 끊어서 접점, 반드시 다시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중심은 연결합니다. 중심과 접점도 연결합니다. 제가 부탁인데 연결하셔야 돼. 중심과 중심 연결합니다.
중심과 접점 다 연결합니다. 그래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수식 관계식을 점점이 아니고 접점이야. 자, 접점과 연결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뭐다. 그 그림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는 얘기야. 직각삼각형이야. 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접점거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접점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쌤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접점거리입니다. 접점과 접점 사이의 거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얘도 접점거리입니다. 오케이? 접점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접점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데? 라는 거야. 얘도 많이 나옵니다. 얘도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자, 접점거리. 자, 다시 한번 원이 이렇게 있어요. 또다시 그리는 이유는 다 있겠지. 그만큼 간혹 가다가 나오니까 다시 그리는 거예요. 자, 접점거리라는 얘기는 여기서 접선과 접선을 이었을 때 접점거리야.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잖아. 거리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자, 접점 있지? 접점 있죠? 중심과 연결합니다. 접점 있죠? 중심과 연결합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중심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뭐를?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찍 긋습니다. 뭐가 되니까? 이게 직사각형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오케이? 됐어요?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딱 그어주면 답이 나오는데 보조선 못 구워서 문제 못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뭘 만들어준다? 그렇지. 여기에서 어떤 선을 긋는다? 요 선을 긋는다는 얘기야. 요 선을 긋습니다. 요 선을 그어서 이 선과 이 선이 동일해질 거니까 자, 얘를 구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피타 사용하면 됩니다. 피타 사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R이라고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둘까요? 라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첫 같고 여기서 첫 같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착 이어졌는데 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면 높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고 중심이 있죠? 여기가 뭐예요? 중심거리예요. 중심거리가 나오니까 이제 피타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이 둘을 바탕으로 피타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끝! 그 다음에 봅시다.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얘는 살짝 난이도가 있어요. 원 이렇게 있어요. 자, 뭐라고요? 쓱 대접선이니까 쓱 여기서부터 봐. 제발 부탁인데 원과 원의 중심은 연결합니다. 수선의 발 내립니다. 수선의 발 내립니다. 오케이? 접점과 연결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건 이 길이잖아. 이 길이 좀 짜증난다 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옮겨주면 되잖아. 이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평행선을 긋습니다. 오케이? 평행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연장합니다. 직각이 되겠죠. 뭐?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연장합니다. 이게 발상이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냥 직각삼각형 만들자라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직각삼각형 만들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 거니까 문제 한번 풀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원은 기본적인 내용들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했으니까
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자, 거기부터 봅시다. 3-12번 봅시다. 3-12번. 계속 문제부터 하나씩 더 볼게요. 3-12번. 자, 3-12번에 보시면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이요. 특히 원에서 넓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구할 수 있는 넓이만 나와요. 구할 수 있는 넓이만 나온다는 얘기는 자, 각도 원의 일부 중에 뭐가 있어요? 부채꼴이 있어요. 근데 부채꼴은 아무 부채꼴의 부분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수각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일단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비율을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중심각이 나오는 거고, 이 중심각이 거의 대부분 30도나 60도나 90도나 120도나 이런 것들, 이런 특수각의 형태들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120도도 있겠죠. 45도도 있겠죠. 막 15도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런 것들을 중심각을 생각을 할 때 특수각 위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치로 나올 때, 자, 지금처럼 루트 3이 눈에 밟혀야 됩니다. 루트 3이 눈에 밟혀야 돼요. 자, 하나씩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래, 0,0이고 반지름이 1이 되겠네. 얘만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정리 한번 해보시면 더하기 y제곱인데 3이 추가됐으니까 빼기 3을 해주면 되고, 이항시키면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 자, 이제 그림을 예쁘게 최대한 그려봅니다. 공통 부분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얼마? 1인 원을 그렸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음 또 봐. 루트 3이 약간 큽니다. 루트 3이 얘보다 살짝 큽니다. 여기가 루트 3이야. 루트 3,0을 지나면서 얘들아 잘 봐야 되는데, 끌 때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예요? 2잖아요. 1대 루트 3대 2를 보시면서 끄라고. 1대 루트 3대 2입니다. 반지름이 2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각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조율된 수치들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넓이 구할 때는. 오케이?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1대 1대 루트 2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딴 거 나온다? 절대로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나 1대 루트 3대 2나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왜? 얘만 각도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3대 4대 5 이런 거 각도 알 수 있어 없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얘는 고등학교 뭐 어느 정도 미적분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것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자, 1 보고 루트 3 보고 이게 요령이야. 이렇게 가는데 얘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얘가 2입니다. 자, 1대 루트 3대 2고, 여기를 지나면 대칭적으로 여기도 지나면서 뭐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이 각의 크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예요? 60도입니다. 맞죠? 60도입니다. 됐죠? 60도입니다. 1대 루트 3대 2니까 60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줍니까? 동시에 지나는 원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가겠죠. 이쪽에서도 이렇게 되겠죠.
다 그릴 필요가 없지? 이렇게 다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 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뭐야? 반원이네. 2분의 파이. 됐죠? 원의 넓이 파이, 2분의 파이. 공통 부분의 넓이니까. 자, 공통 부분의 넓이가 여기 남아있죠. 여기가 문제가 되겠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에다가 노란색 부분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 노란색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뭐예요 결국?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부채꼴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뺍니다. 자, 부채꼴이 60도입니다. 여기 맞죠?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4파이에다가 360분의 60도니까 6분의 1을 곱해주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제 외웠지?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된다? 4분의 루트 3a의 제곱.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 최대한 계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입니다.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그거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세요? 자, 끝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뺐으니까 요 부분 넓이 나오겠지. 이거 이제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 이해되세요? 얘들아, 개념에서 멈추면 안 돼.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보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보고 연습 문제 수준까지 올려놔야 됩니다. 연습 문제 수준까지는. 자, 그리고 어디 보시느냐? 3-10번 봅시다. 네, 연습 문제를 살짝씩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셔야지 되겠네요. 3-10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2,1을 지나는 직선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10과 만나는 생기는 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원이 있어요. 원부터 그립니다. 좌표 평면은 일단은 무시하고 원부터 그리는 거고 원의 중심 찍어놓고 0,0 찍어놓고 대략적인 2,1이 어디 있다? 여기 있으니까 2,1을 찍어놓습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가장 긴 현 누구다? 가장 긴 현. 얘를 지나는 가장 긴 현을 먼저 끄시고 가장 긴 현을 먼저 끄시고 얘와 수직인 직선이 가장 짧은 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케이? 됐죠? 제가 가장 짧은 현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문제에서 나왔다 아니야? 반지름 길이 얼마로 나왔어? 거기 보니까 루트 10으로 나왔네. 맞죠? 루트 10으로 나왔고 그리고 0,0과 여기 들어있는 이까지 거리인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점점 나왔으니까 루트 5입니다. 얘도 루트 5가 되겠네. 됐죠? 됐어? 그래서 제가 루트 5, 루트 5니까 답은 뭐다? 2루트 5가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나요? 2루트 5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하나 잘 들어보세요. 자, 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릴까요? 자, 원의 중심 있고요. 원의 중심 있고 여기 점 P가 있어요. 점 P가 여기 1,2쯤에 2,1쯤에 P가 있는데 자,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번에는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거리가 얼마가 아니라 현의 길이가 6이다. 잘 들어봐. 현의 길이가 6이다. 분명히 가장 짧은 현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 이렇게 있겠지. 됐어요? 잘 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2,1과 2까지 거리는 일단 잴 수 있을지언정 일단 여기에 현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현의 길이가 얼마로 나왔느냐? 요 사이즈가 딱 6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딱 6으로 나왔어요.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봐. 점과 점 절대 못 구하고요. 점과 점은 절대 못 구합니다. 못 구하고 얘를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우회적으로 문제 푸는 거야. 직접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6이 나왔으니까 이 6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6이네가 아니라 이 6을 활용해서 나머지 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6이잖아. 그러면 뭐를 여기서 이렇게 끊습니다. 교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습니다. 교점이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2등분이 되면서 직각삼각형 두 개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피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건데 얘가 얼마가 돼요? 루트 10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점 있고 점 이으면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원 위에 있는 점 있고 점 이으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안 끄어서 그렇지. 여기가 얼마가 돼? 3입니다. 여기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이 됩니다. 얘를 숨겨놨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숨겨놨네. 이게 1이라고 나온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다시 원이 있어요. 원이 있습니다. 뭐나? 발렘입니다. 원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점이 있으면 원이 있고 점이 있으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원이 있고 원이 있고 여기에 현이 있는 사람이면 발을 내립니다. 자, 다시 원이 있고 점이 있으면 그냥 이어줍니다. 원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오케이?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거를 들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된다고. 현 있고 발 내리고 현 있고 발 내리고 교점 있으면 있고 됐어? 있고 하시면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면서 직각삼각형도 같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잘했어요?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야, 이거 주어지면 얼마나 쉽니?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가 1인 직선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진짜 돌려서 얘기한 거잖아. 현의 길이가 6일 때 그 직선을 찾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0,0에서 어디까지? 직선이야. P를 지나는 직선인데 직선 찾아봅시다. 직선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죠.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y는 m에 x-2에다가 더하기 1입니다. 이까 됐어요? 이까 됐죠? 자, 얘랑 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1이라는 얘기죠. 이항시켜서 얘를 뭐로 나타낸다? 일반형으로 나타내시면 되겠네. mx에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2m에 더하기 1은 제로가 될 거고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거리 공식을 이제 적어봅시다. 여기다 적어봅시다. 아이고 1이야. 1 나왔어. 그리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여기에다가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의 절대값이에요. 이까지 되셨죠? 잘했나요? 그게 1이고 이거 풀면 이제 답이라고. 됐지? 됐어요. m제곱 플러스 1이 좌변에 있을 거고 그 다음 우변에 뭐가 등장한다? 4m제곱 플러스 4m에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 1입니다. 날라가고요. 이항시키고요. 3m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니까 m이 0이랑 3분의 4 나오니까 당연히 납득이 갈 거란 말이야. 아, 두 개 있겠네. 당연히 두 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 있겠죠. 현의 길이가 6짜리인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씩 생깁니다. 잘했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뭐 나머지 부분들 중에 조금 괜찮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3-14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3-14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14번은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부분입니다.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x축에 접하는 원이다. 잘 들어봐. 잘 들어보세요. 얘는 도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 거기 봐. 원이 두 개 있어요. 이거 보세요. 원이 이렇게 두 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원이 있고 여기도 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 방정식 아까 떠올라야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떠오르는 거 있어. 직선 하나 m 곱하고 직선은 0.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더하기 m의 원은 0.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까지 해주세요. 안 떠오르죠? 나도 그랬어. 뭐 확실히 떠오르겠어. 자, 쉽지 않아요. 조금 더 하시면 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야. 개나 소나 다 잘하는데 전부 다 100점이야. 100점의 가치가 있겠냐? 없잖아. 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자, 딱 뭐라 그랬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이러한 원이 그려지면서 추가적으로 식이 좀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식이 떠올라야 돼? 원 더하기 m 원의 0. 그러니까 원 더하기 m 곱하기 원은 0. 이런 꼴이 떠올라야 돼. 됐죠? 그러니까 약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원의 일반형의 좌변 한쪽에다 m을 곱해서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1차적으로 얘가 떠올라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그래도 친절하잖아. 여기 원이 얼마로 나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9 이퀄 제로. 그냥 좌변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제로가 됩니다. 됐죠? 자, 좌변. 자, 보자. 잠깐만,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좌변 적었어요. 오케이. 좌변에 있는 부분들 다 적었어. 얘들아, 여기 잠깐만 보자. 어디다가 m을 곱해야지 유리할까? 라는 거잖아.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쉽게 푼다는 얘기잖아. 어디다 m을 곱하는 게 좋겠는데? 여기보다 앞에다 곱하는 게 더 간단하잖아. 간단한 데다가 m을 곱하는 거겠죠. 간단한 데다가 m을 곱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그래서 원.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줄 쳐보세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떠올려야 돼.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랑, 얘를 a, b라고 두면 단지름은 결국에는 b랑 같으니까 by 좌표랑 관련돼 있겠네.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이게 첫째 생각인데, 두 번째 생각은 이 생각도 지난번에 제가 저기다 적어줬어요. 뭐라고 적어줬느냐? 접하잖아. 접하면은 누가? 얘가 0인 y가 0인 값을 집어넣었을 때 x가 오직 한 개 있다. 기억나시죠? y가 0일 때 x가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한 개니까. 뭘 가진다? 이걸 토대로 x의 2차 방정식이 있을 거고, x의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뭐를 집어넣는다? 1번이 편할까 2번이 편할까인데
1번 하려면 원의 중심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난리 나는 거죠. m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쉽지 않을 거 아니야.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다? 우회적으로 누구를? 여기에 들어있는 y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서 식을 간결하게 정리해버립니다. y 0 집어넣습니다. m에 x제곱 빼기 9예요. y 0 집어넣고 0 집어넣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입니다. 자, 이거 이꼴 제로인데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항시켜서 식을 좀 정리합시다. m 플러스 1의 x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9m 더하기 3이 있을 거고 얘가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될 거니까 편배식 사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편배식 사용해 봅시다. b 다시의 제곱 4입니다.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에 m 플러스 1에 자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9m 더하기 3이라고 합시다. 자 이게 판별식 4분의 d를 사용한 거고 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9m 제곱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마구 m 3m 마육 m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6m 3 4 빠졌으니까 1 깔끔합니다.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m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다. 깔끔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기본 문제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 우리 덜 풀어놓은 거 좀 있거든요. 접선 3-8번 봅시다. 3-8번. 거의 11일 날 언제 계약하니? 8월 5일이라 그랬지. 8월 5일 아니? 맞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빠르잖아. 8월 언제인데? 7일. 8월 7일. 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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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11일. 5일 아니야? 8일? 괜찮네 이거는. 8월 5일도 있던데. 언제인데? 네. 저는 좀 많이 되죠. 너 언제인데? 2주 넘게 남았어. 2주 넘게 남았어. 언제인데? 11일. 11일? 아 이건 다 해야 되는구나. 제 아빠는 거의 빨리빨리 끝나는데 뭐 할 만큼 하겠네. 그러면 이쪽이면 거의 할 만큼 합니다. 아니면 기말고사 범위까지 충분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만 충분히 가니까 차근차근히 잘 따라오고 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당연하고 모든 선배들이 다 그랬어.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형 따로 그 다음에 좌표 따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강해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려면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그게 끌어올려질 때까지 약간 끈기가 필요한 부분이긴 해. 그러니까 조금 더 따라오고 하면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잠은 뭐 잠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뭐. 자 3-8번 한다고 했고요. 3-8번에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x 빼기 y 빼기 4는 0이 있다. 두 번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1번 x라고 칩니다. 1번 x라고 칩니다. 1번 x라고 칠게요. 왜? 1번 x라고 칠게.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초반에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거든. 교점은 웬만하면 구할 수 없습니다. 원들은 연립해가지고 식이 복잡하거나
식이 복잡하거나 오히려 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 낸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을 제외하더라도 2번과 3번은 그냥 그대로 풀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번 봅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기해 드렸습니다. 맞죠? 뭐 하면 된다? 빼면 되겠지. 근데 1번에 어떻게 유도해야 합니까?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을 통해서 직선을 구하게끔 만들어놨죠. 이렇게 하시면 조지는 겁니다. 안 돼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식끼리 빼서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3-8번이야. 3-8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 그대로 적용을 좀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3x 빼기 y 빼기 4 이퀄 0죠. 자, 그래서 뺍니다. 빼면 3x 나와요. 더하기 y 나와요.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거 이퀄 0이기 때문에 얘가 이번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뭘 집어넣는다? 누굴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a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a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입니다. 소은아, 니 진짜 귀엽네. 귀엽구나.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귀엽게 생겨. 너무 귀여운 거야. 아니, 딱 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당하지 말고.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런 사람 아니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귀엽다고 표현한 거야. 표현하면 뭐 어때서?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거 표현하면 뭐 어때서? 그냥 하는 거지. 당하지 말고. 자, 얘기하자. 저 인간이 나한테 뭘 바라나 내가 니한테 뭘 바라겠냐? 바라는 거 한 개도 없고요. 난 수업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바라는 게 이게 3번 봅시다. 3번에 자, 두 원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나왔죠? 다시 한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근데 하필이면 얘가 뭐다? 1,1을 지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원의 방정식이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어떤 생각을 한다? 그렇죠. 일반형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 일단 적어놓고 뒤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빼기 4 적어놓고, 자, 적어놓고 어디다가 m을 곱할지를 생각하는데 간단하게끔 만들어주려고 앞에다가 m을 곱해주는 표시는 넣었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뭐예요? 0이 됩니다.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다 1 집어넣읍시다. 1 쭉 집어넣으면 산수 어떻게 하니 얘들아?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야. 이거 또 제로야. m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탁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몇 시쯤 됐니? 몇 시쯤 됐어? 1시. 1시?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이제 좀 더 이어서 내일도 가야 되고 모레도 가야 되고. 너무 좋다, 맞지? 와, 진짜 우리 애들보다 자주 가족보다 우리 가족 하자. 잠시만 우리 잠시만 가족 하자.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거 아니가? 너 더 많이 있어. 난 집보다 여기가 더 많아. 여기에 거의 한 14시간씩 있어. 14시간씩. 와, 진짜 뭐 땅지기 그런 느낌입니다. 갑시다. 자, 오늘 숙제는 뭘 하느냐 하면 접선에 대한 내용 다 했고 숙제래. 유제 3-10번입니다. 유제 3-10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면 되느냐 하면 3-12번까지 여러분들이 푸시고, 그 다음 연습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연습 문제는 자,
3-1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풀면 되느냐면 3-13까지 풀어보세요. 3-13까지. 자, 3-1에서부터 3-13까지 하고 자, 잘 안 되는 문제가 몇 문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한 두세 문제 정도 될 건데 그건 내일 다시 한번 풀이해줄게. 오케이? 됐지?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시고요.